여러분, 이런 밤을 떠올려 본 적 있나요?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해가 넘어가고 달이 떠오르면 사람 마음속에 숨겨둔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밤. 가난, 분노, 욕망, 체념,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까지도요. 나도 향의 단편 소설 물레방아는 그 모든 것이 한데 엉켜서 한번 돌아가기 시작한 비극이 어디까지 굴러가 버리는지를 보여줍니다. 그럼 이제 물레방아가 덜컹덜컹 돌아가고 있는 어느 시골 마을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야기의 배경은 시골입니다. 이 마을에서 제일 센 사람은 신치규예요.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사람들 위에 앉아 있는 사람. 누가 품을 팔든 누가 땅을 빌려 농사를 짓든 결국 신치규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죠. 그리고 그 신치규의 그늘 아래에서 겨우겨우 하루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이방원과 그의 아내예요. 방언은 힘도 좋고 일도 성실하게 해요. 그런데 그 성실함이 곧장 내 삶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. 남의 집에서 일하고 남의 땅에서 땀 흘리고 남의 말 한마디에 오늘 밥상이 정해지는 사람인 거죠. 아내도 다르지 않습니다. 살림을 어떻게든 꾸려보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내일을 떠올리면 숨부터 답답해져요. 그래서 가끔은 내 삶인데도 내 삶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에 조용히 휩쓸리기도 합니다. 여러분, 여기서부터 이미 부부 사이에는 얇은 금이 가 있습니다. 둘이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가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따뜻해질 여유가 줄어들거든요. 방어는 아내를 붙잡고 싶어도 붙잡는 방식이 거칠어지고 아내는 기대고 싶어도 기대는 마음이 점점 마르게 됩니다. 그리고 바로 그 틈을 신치규가 정확하게 봅니다. 신치규는 방언의 아내를 여자로 보기 시작해요. 하지만 그게 순수한 호감이거나 사랑이 아니라는 건 말투와 태도에서 바로 느껴집니다. 그의 관심은 가질 수 있는 것을 향한 관심이고 돈과 힘이면 가능하다는 확신에 가까워요. 어느 날 밤, 달이 유난히 밝습니다. 그런데 이 작품에서 달빛은 참 이상해요. 낭만을 만들어주기보다는 사람이 숨겨두었던 속마음과 욕심을 오히려 더 또렷하게 비춰버리는 빛입니다. 그 밤 사건은 물레방앗간 주변으로 향합니다. 물레방앗간은 그냥 방앗간이 아니에요. 사람들이 낮에는 차마 입 밖에 못 내는 것들을 밤이 되면 슬쩍 가져와 숨겨두는 곳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낮에는 다들 체면을 잊고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그 체면 뒤에 감춰둔 욕망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. 신치규는 방언의 아내를 불러 세우고 말로 흔듭니다. 내게 와라.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너희 삶을 바꿔주겠다. 이 가난한 구덩이에서 나가게 해주겠다. 여러분,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요. 가난한 사람에게 조건은 기회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. 아내는 한 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. 하지만 흔들립니다. 왜냐하면 아내가 바라는 건 사치가 아니라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니까요. 따뜻한 밥 한 그릇, 겨울에도 덜 떨리는 방 한 칸,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는 그 느낌. 그런데 그걸 남편 방어는 줄 수 없고 신치규는 줄 수 있다고 말하죠. 결국 아내는 그 밤의 선택 앞에서 점점 무너져 갑니다.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. 그 뒤부터 방어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. 집안의 공기, 아내의 말투, 눈빛, 몸짓, 아내가 말을 적게 하는 날, 괜히 짜증을 더 내는 날, 방언의 눈을 피하는 날, 이런 것들이 쌓이면 확인을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이 먼저 알아버리죠.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방언에게 닥치는 일이 생깁니다.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신치규가 방언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비치기 시작합니다. 일거리는 끊기고 발 붙일 자리마저 흔들리죠. 방언은 당장 살 길이 막막하니 아내에게 매달립니다. 사정 좀 해달라. 이 집에서 쫓겨나면 우리 어디로 가냐. 여기서 부부의 갈등이 터집니다. 방언은 억울하고 아내는 지치고 두 사람의 말은 점점 독해집니다. 그리고 결국 방언은 감정이 폭발해 아내에게 손을 대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장면은 정말 불편합니다. 하지만 이 작품이 보여주려는 건 폭력적인 남자라는 단순한 낙인이 아니라 삶이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 사람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 하는 순간이에요. 방언도 그 순간 자신이 무너졌다는 걸 압니다. 하지만 이미 늦었죠. 한 번 나간 손은 말보다 훨씬 오래 상처를 남깁니다. 그 뒤에 어느 밤,
아내가 집을 비운 순간 방원은 가슴속에서 불안이 더 크게 자라나는 걸 느낍니다. 그리고 결국 방원은 물레방앗간 쪽으로 향합니다. 이때 방원의 걸음은 분노로만 설명되지 않아요. 설마라는 마음이 반, 이미 그렇겠지라는 마음이 반, 믿고 싶지 않은데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. 방원은 물레방앗간 근처에서 결국 보고 맙니다. 아내가 신치기와 함께 있었다는 흔적, 둘 사이에 분명히 선을 넘은 일이 있었다는 현실. 그 순간 방원은 더는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방어는 분노가 솟구쳐도 신치규 앞에서는 한 번 더 몸이 굳습니다. 상전처럼 군림해온 사람을 평생 아래에서 보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 벽은 너무 크거든요. 그럼에도 방어는 결국 달려듭니다. 신치규를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. 그러자 돌아오는 건 정의가 아니라 처벌이에요. 힘없는 사람이 손을 들면 그 손만 죄가 되죠. 방어는 잡혀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. 감옥에서의 시간은 방언에게 더 잔인합니다. 세 달은 길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세 달 동안 방언은 한 가지를 계속 되씹게 돼요.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? 내가 무엇을 지키려 했나? 내 삶이 왜 이렇게 가벼운가? 그리고 그 결론은 자꾸 같은 곳으로 갑니다. 신치규는 아무렇지 않게 살고 나는 감옥에 있다. 아내는 그 사람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. 세상은 원래 이렇게 굴러간다. 이 생각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. 분노가 단단해지고 희망이 마르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칼처럼 변합니다. 그리고 방언은 추록합니다. 나오면 뭔가 달라질 것 같죠? 하지만 방언 앞의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. 아내는 이미 신치규 쪽으로 기울어 있고 방언이 들어갈 자리는 없고 방언을 붙잡아줄 안전한 삶도 없습니다. 여러분, 여기서 방언이 진짜로 무너지는 포인트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. 사람은 가난해도 누군가가 내 편이면 버틸 때가 있잖아요. 그런데 방언은 그 마지막 줄까지 끊어지는 걸 느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밤, 방언은 다시 움직입니다. 이제 방언의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장면을 단순히 복수라고만 부르면 오히려 비극이 얕아져요. 방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내에게 한 번 더 마음을 걸려고 합니다. 같이 가자. 도망가자. 다시 시작하자. 이 말은 아내가 이미 자신을 떠났다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끝내놓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아 보는 말이에요. 분노로 칼을 들었는데도 끝내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. 하지만 아내는 거절합니다. 혹은 돌아설 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. 그 순간 방어는 정말로 깨닫습니다. 끝났구나. 이제는 돌릴 수 없구나. 물레방아는 물이 흘러야 도는데 내 인생엔 더는 흘러올 물이 없다. 그리고 방어는 극단의 선택으로 치닫습니다. 아내를 해치고 자기 목숨도 끊습니다. 이 결말은 단지 충격을 주기 위한 결말이 아니라 한 번 무너진 삶이 어디까지 굴러 떨어질 수 있는지 끝까지 보여주는 결말입니다. 여러분, 물레방아가 남기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나 비극이 아니에요. 이 작품은 계속 질문합니다.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은 왜 남의 삶까지 자기 것처럼 다룰 수 있는가? 가난한 사람은 왜 선택이 줄어들수록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가?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어버리는가? 방어는 악인이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. 아내도 가볍기만 한 인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. 신치규는 개인의 타락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권력 구조를 상징하는 얼굴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읽고 나면 사건만 남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밀어붙이는 방식, 세상이 약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. 자, 오늘은 나도 향의 물레방아를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. 이 작품을 다시 떠올리실 때 그냥 불륜과 복수가 아니라 가난과 권력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,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끝까지 몰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조금 더 깊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오래 남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